해주시면 안 돼요? 어디 튀어주죠? 집까지 해주시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안 돼요? 미친 거 아니야? 어제 집까지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테스트 그리고 잠깐 간단하게 해볼 만한 걸 봅시다. 그리고 그 노트를 이제 좀 챙겨서 보고 계신데 이 노트가 내용이 아주 비약한 부분들은 그 PDF 올려주고 좀 보시면서 알겠죠? 노트 있는 시간에 뭐 한 페이지씩이라도 정리를 좀 미리 좀 추가 팁을 좀 써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죠? 또 우리 재현이처럼 제키 친구들은 다음날 바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또 이 정산할 때 뭐 또 열심히 하셨으면 정상 참작이 돼서 쌤이 또 마음이 열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현 알겠냐고. 제끼지 말라고 첫날부터 뒤질라고. 그렇습니다. 알았어. 올리세요. 올리시고 시간을 딱 보세요. 공부하자고 하는 짓이니까 알겠습니까? 오늘 원래는 오늘 내가 다 카톡에 다 이제 이틀 잘한 친구들을 내가 메모해 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첫 시행이니까 못한 친구들이 저 박재현처럼 그딴 생각을 할까봐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100개 사진 내가 체크 못했는데 있었으면은 100개까지 9명은 이틀 동안은 잘 노트를 챙겨오고 있으신데 그 친구들은 내가 그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라 했는데 비가 와서 다음 시간에 그 친구들 명단을 챙겨놨으니까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알겠죠? 뭐 또 사러 가기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딱 9명만 챙겨드릴 거고요. 알겠죠? 여기에 누락된 3명은 뭐 다음 시간에는 뭐 알아서 사먹든가 말든가 원래 사인 냉정합니다. 알겠죠? 오늘 날부터 다시 리셋해서 우리 샵 원리를 걸고 여러분들 할 거니까 이 며칠 받았다고 안 하지 말고 그래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혹시 억울한 친구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늘 그 테스트 결과를 결과를 테스트를 좀 해보면 잠깐만요. 이게 노트를 읽으면 좀 이제 연상이 될 텐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일단 첫 페이지에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문항수가 많은 시험이라 올 객관식이기도 하고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아예 손을 못 대는 거 있으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질문 있어요? 첫 페이지 넣고 야 5번 틀린 친구들 이 몇 번 했죠? 5번 보자마자 B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2 잡아놓고 유리화해서 정리하면 A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간혹 맞춘 친구들 중에서도 B를 마이너스를 찾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유리화부터 한 다음에 답을 그래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좋은 풀이는 아닙니다. 알겠죠? 기본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서 B부터 잡고 들어가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는요. 7번에 디귿이 7번의 디귿이 이상하다. 아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7번의 디귿 한번 볼까요? 이 밑에 요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노트를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까지 내용이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제곱옷은 묶어버리고요. 지금쯤 7번 같은 7번의 디귿 같은 거 한번 보는 건 좋은 것 같네요. 이건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식을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곱이 둘 다 있으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제곱을 묶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게 노트가 아직 여기까지 못 갔을 텐데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 파트 얘기거든요. 노트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맞춘 친구들 그렇게 풀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 무한 들어가는 문제에서 t 곱하기 함수차 이거 어떻게 알았지? 푼 친구 없어요? 화두만 얘기해 주시면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까? 시완 누구를? 시험만 떨어졌어. F-2 누구를? 아 10분의 3 아니다 마이너스 2 근데 10분의 3 뭐 모르면 노트를 찾아보는가 뭐 이렇게 모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없는다고 생각하고 있냐고. 노트 펴놓고 이럴 때 계속 봐야 돼. 그렇죠? 기다리겠습니다. 요즘 노트의 중요성을 좀 전달 중에 있으니까 찾아와봐. 미분계수 정의 파트에 아마 있을걸? 방금을 찾아보라는데 그렇게 맞추지 그러네요. 맞아야 돼. 없나요 혹시? 않나요? 야 재현이는 같이 꽂지도 않았어. 그쪽에 없나? 아 잠시만 없나? 잠깐만요. 나도 저기 위치가 있어? 이분 점수 이런 시계서 너 본다는 거 아니야? 미분의 정의 나왔습니다. 미분의 정의 보시면은 수업 때 뭐 피탈 정리 뭐 비트로 정리했나봐요.
로피타 정리 있는 파트, 미분법 있는 그 근처. 문법 지금 있어요? 문법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렇죠. 팁을 이렇게 죠. 그래서 아마 복사본 있는 친구들은 안 적혀 있을 수 있고, 그 수업 들어 추가 필기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내가 지금 복사본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얘를 T분의 1을, 그렇죠. 그 노트 필기는 N으로 돼 있어. N으로 돼 있고요. 알겠죠? T분의 1을 X로 할까? X로 치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노트의 중요성은 기본 개념이 중요한 거죠. 알겠죠? 뭐 개념 가치도 아니고 내용이 중요해. 내용이 그냥 수치. 그러니까 중요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내가 어떻게 모양을 잡아드렸냐면 무한대로 가는 극한 중에서 함수의 차가 나와 있어. 이거 치환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T분의 1을 X로 치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그 다음은 너네가 그냥 풀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러면 실력이 필요한 거고. 기억은 딱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아 이런 모양 쌤이 치환을 했는데 그 다음 풀이가 안 돼. 그건 이제 풀이하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고. 알겠죠? 더 이상의 풀이가 기억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건 너네가 진행을 해야지. 진행해 볼게요. 자, 얘가 지금 T분의 1을 X로 치환하면 여기 있는 모든 T를 없애고 X로 바꾸는 거 맞죠? 하나씩 해볼게요. T가 무한대로 가는 건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무한대면 무한대면 1 되는 거니까 0이죠. 정확히는 무한소죠. 그렇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0 플러스입니다. 그냥 0으로 간다 해도 답은 나오지만 표현은 잘못된 거죠. 왜냐면 그냥 0으로 가면 0풀과 0바를 둘 다 얘기하는 건데 얘가 무한대면 얘는 양수거든요. 0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알겠죠? 뭐 좀 굳이 디테일 잡은 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t 자리에는 x분의 1을 집어넣어야지. 그쵸? 뭐 전체 정보는 안 건드릴 거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놈은요? f-2 더하기 3x 아니냐? 그죠? 요 놈은 그냥 마이너스 f 마이너스. 되겠습니까? 결국 제곱까지 처리할 필요는 없고 요 안에 있는 극한을 구해서 걔 제곱하면 되겠죠. 요 안에 있는 그걸 딱 보니까 요거 미분께서 정의기도 하고요. 뭐 극한 문제기도 하고요. 집어넣으면 무한소분의 무한소죠. 로피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곱까지 로피탈 하는 게 아니야. 안에 것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만 로피탈 때리면 1분의 미분 f 프라임 마이너스 2 더하기 3x 합성함수죠? 곱하기 3. 얘 날아갑니다. 이미 t가 0불로 가 있대. x가 0불로 가 있대. 이 말입니다. 그죠? 집어넣어버리면 결국에는 3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얘기하는 거다. f는 마이너스 2고 나와 있죠. 3이니까 9가 되겠네. 답은 9가 아니라 9의 제곱 81이 답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기본기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 멘트 하나가 필요한 문제인 거죠. 알겠죠? 요건 또 기억해 보시고 아마 노트를 여기 라인까지 딱 꼼꼼하게 넘겨봤던 친구들은 보자마자 생각났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날아가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항상 케어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네, 그런 얘기 중에 하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12번을 12번 다르게 풀었거든요. 다르게 푼다가 무슨 말이죠? 이게 이게 그 가우스의 3풀과 3 마이너스 넣은 게 같은 값이야라는 얘기 아닙니까? 얘는 다르게 다르게가 난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근데 이게 연속이라는 거잖아요. 네 3에서 연속이라는 그렇죠. 이걸 인수분해 하면 A가 3이다? 아닌데 A가 마이너스 3이다? 약간 되게 센스 있게 잘 때려 맞춘 느낌이 들긴 하고 알겠죠? 틀렸어. 틀렸다고? 답이 안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틀렸으면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맞췄는 줄 알고 네, 센스는 틀렸었는데 그렇죠. 이건 그렇게 푼 게 아닌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푼 게 아닌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답이 맞췄다면 뭔가 뉘앙스는 뭐 느껴지는 접근이긴 한데 알겠죠? 논리적이진 않죠. 얘는 당연히 12번 얘기하면은 여기에다가 3 풀는 거랑 3 마이너스는 똑같다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가우스를 이제 아니까 야 3 플러스 넣은 거랑 그냥 3을 넣은 거랑은 당연히 같은 거죠. 그잖아. 그쵸? 결국 3을 넣은 거랑 3 마이너스 넣은 게 똑같으면 답이 되겠지.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봐. F 굳이 3불보다 3을 넣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은데? 여기 3을 넣어버리면 가우스 3 넣으면요 9 더하기 3이 요 놈이란 거죠? 센스 있게 3 마이너스만 딱 넣은 친구들은 이제 뭐 개념이 잘 잡혀 있는 거죠. 알겠죠? 원래 가우스가 마이너스랑 이제 함수랑 우극한이랑 다른 값이 나오는 거니까 3 마이너스 넣으면 가우스 안에 3 마이너스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의 제곱 4 더하기 2의 2 둘이 같다 이런 거죠. A 값을 구하면 여기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얘기죠. 그래서 얘도 개념 문제죠. 그죠? 극한값이랑 함수가 같다라는 건 뭐 다른 말대로 x가 3에서 연속이다라는 건데 그 말은 세 개 대입한 결과가 똑같아야 돼 이 말인 거니까. 알겠죠? 3 넣고 3풀 넣고 3 마이너스 써서 같다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볼까요?
최근에 다 시간을 문제인데. 여기 질문 없겠는데? 13번. 몇 번이요? 13번. 13번. 와, 13번. 일단 기억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13번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봐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폐구간입니다. 최대가 존재하는 함수를 찾아라 그랬어.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최대 최소 정리가 왜 연속인 함수는 폐구간을 자르면 최대와 최소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연속인 함수가 있다면 일단 무조건 정답.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연속이 아닌 함수가 있다면 확인해 봐야 돼. 이게 어려운 거야. 알겠습니까? 답이 아닐 확률이 높지만, 알겠죠? 불연속이지만 최대값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함수가 와봐.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인 거야. 예를 든 겁니다. 여기는 뭐 0이나 치죠. 예를 들었어. fx 그래프가 이런 식의 유리함수야.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이렇게 끊겨버린 거지. 아 잠깐만 여기 정근선 여기서 안 되는구나. 유리함수 얘기 안 되겠네요. 아 이래도 얘기하네요. 하하하하. 잠시만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걸 얘기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할까요? 상관없죠. 여기 3과 마이너스 여기선 불연속이지만 그죠? 최대값은 있죠. 최소는 없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연속인 거는 당연히 둘 다 존재하는 거고 불연속인 건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확실하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합니다. 이쪽에 정확히 풀려면 그림을 그려야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 논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봐봐. 13번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x가 마이너스 3까지 해서 최대값이 존재하는 찾는 거야. 최대가. 되겠죠? 그럼 봐봐요. 얘가 지금 기억은 x가 1에서 부연속인 함수 맞죠? 그죠? 얘는 아마 답이 아닐 건데요. 왜 아닌지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건 머릿속으로 확인하든 그려보든 알겠죠? 얘는 왜 아니냐면 정근선이 x는 1이고 y는 1이야. 그죠?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봐봐. 만약에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물론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흰색 그림이든 노란색 그림이든 얘가 말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잘라버리면 어차피 위는 흰색도 쭉 올라가고 3도 이 노란색 쭉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가 존재할 수는 없어. 알겠죠? 거짓입니다. 이런 걸 그리기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부연속이면 거짓일 거야 아마.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게 되게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억은 거짓입니다. 알겠죠? 리은은요? 리은은 바로 동그라미 나와야지. 리은은 그려보고 확인했다 좋지 않아. 오히려 안 좋은 거 알지? 안 그려야지. 왜? 최대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니까. 리은은 연속함수잖아. 그러면 있어 그냥. 알겠죠? 확인을 안 하고 동그라미 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디귿을 보시면 디귿은요. 이거는 2에서 극한값을 확인해 봐야죠. 무슨 말이냐면 디귿 같은 경우는 쌤 지금 얘는 잘 봐봐. 여기 위에 건 인수분해서 약분해보면 x 플러스 2 아니야? 디귿은 여러분 보자마자 이렇게 식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x가 2에서 연속이야 부연속이야? x가 2에서 부연속이죠. 알겠습니까? 선생님 2에서 부연속이면 당연히 없는 거 아닙니까? 모르지. 그 얘기 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기억도 봐봐. 기억은 여기 사이에 부연속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해 봤더니 없네. 확인됐고요. 디귿도 선생님 x가 2에서 부연속입니다. 그거 맞는데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죠? 모르는 거야. 연속이면 당연히 동그라미고 불연속이면 모르지. 확인해봐야지. 쌤 확인해볼게요. 얘 확인해보면 자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확인해보면요 이 그림은 이렇게 있죠. y는 x 플러스 1을 그리는데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0,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긴 할 텐데요. x가 2일 때 원래 4잖아. 여기가 여기에 빵꾸 뚫려 있는 거죠. 됐어요? 대신 2일 때는 높이가 6이래요. 6. 점은 찍어놔야지. 이런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이 노란색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뭐 이쯤 되겠죠? 마이너스 폐구간입니다. 여기부터 3까지 3을 여기는 5가 되고 3은 이거 낫겠네. 여기 5까지. 그죠?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가다가 빵꾸 하나 뚫리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 점을 찍혀있어. 요 사이만 봤을 때 최대값 얼마예요? 6 존재하네요. 특이한 놈이네. 요게 이제 나 어찌 보면 변별력 체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연속이라고 항상 없는 건 아니고 알겠죠? 존재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근데 만약 요 점이 만약에 뭐 딴 데, 여기 빵꾸거나 뭐 점 뚫린 게 위에
위에 있었으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디귿을 정확히 푼 친구들이 잘한 것 같네요. 자, 리을 보시면 리을도 여기서 불연속이네. 이것도 확인해 봐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불연속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소리 알겠죠? 확인해 봐야죠. 자, 리을 한번 그려보면 리을 그려보면요. 그림이 0보다 작거나 같은 y/dx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영어 작거나 여기 색칠이 있어요. 색칠이 중요합니다. 색칠과 빵꾸가 어디 있는지 중요합니다. 색칠. 그 다음에 x가 양수일 때는 0,5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여기 오게 됩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 됐으니까 빠져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최대가 있어 없어? 없네요. 못 돌리죠. 최소는 있습니다. 여기 최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해봐야 돼요. 그러면 불연속이지만 최대 최소 존재하는 게 이걸로 딱 예시가 되겠네요. 좋은 공부네. 이렇게 봐봐. 불연속이지만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어. 알겠죠? 확인해봐야지. 그래서 니은은 최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이 될 수 있는 게 니은 디귿이네요. 다음 2번. 그렇습니다. 요거는 좋은 공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제 없죠? 4페이지로 갈까요? 4페이지는 어려운 게 있었겠지. 질문 있습니까? 4페이지 질문 없나요? 아니 17번. 아 17번? 뒤지는 줄 다음에 17번이 문제 잘못된 거야? 아니지, 다른 친구 맞추고 있죠? 17번 17번 답 나온 친구야. 2차로 나가면 A가 있어요. 아 조용히 해, 시끄러. 17번 답 정확히 나와서 맞춘 친구. 정리 맞췄어요? 아, 답자 나오나 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맞춘 친구가 정리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답이 달리 나왔어. 2차로 나가면 2차 이하예요. 1차 이하죠. 또 이런 게 다, 이런 문제들이 다 노트의 힘이죠. 알겠어. 여러분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 이하죠. ax 플러스 b라서 하면 됩니다. 지금 나한테 rx 뭐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내가 암기하라 그랬죠? 완전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와 원함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힌트 두 개가 있다. 어떤 힌트? 1번 f2와 r2가 같아야 되고요. 2번 f'2와 r'2가 같아야 됩니다. 얘기할게요. 여기 인어버리면 32 마이너스 4분의 5네 5는 2a 더하기 산수가 어렵지 않네요. 그다음에 미분하면요 f'x가 5x 4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네요. 인어버리면 16 곱하기 5는 80 마이너스 48 32네요. 32는 요 미분하면 a 그렇죠. a가 32면 얘는요 5는 64 더하기 b가 되겠네요. 산수 드럽긴 하네. b는 마이너스 50%만 rx는 32x 마이너스 50%라고 됩니다. 맞죠? 그죠? r1은 마이너스 28? 아니야? 마이너스 17. 땡큐. 마이너스 27. 네, 알겠습니다. 답은 1번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아직 미분까지 못 가서 이제 이틀 왔으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돌고 있으면 이런 거 틀릴 수가 없어. 알겠죠? 틀렸다가 막 만약에 거기를 읽었는데 틀렸다는 건요.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이해 안 되면 스탑. 주문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챙겨야지. 그냥 단순하게 그 내정지 상태로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좀 하면서 뭔가 문제들이 연상이 돼야 되고 연상이 안 돼? 우리 교재 펴. 그 문제가 있어. 알겠죠? 그렇게 해서 꼭 챙겨가면서 빨리 읽지만 진도 빨리 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이해를 기반으로 읽으세요. 4페이지 가시죠. 21번은 무조건 25 문제 이상하다? 네. 요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숙제가 됐었는데 요거 은근히 이제 옛날 평가가 유명한 문제라서 내신을 잘 내는 편이거든요. 한번 연습해보죠. 최고차 함계수가 있는 두 3차 함수 fx,x가 g2가 0이고요. 이 나에 대한 힌트는 빨리 내가 2, 3, 4, 5 대입하라 그랬죠. 2부터 넣어버리면 x가 2로 할 때 gx분의 요건 뭐 중요한 개념 및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니까 잘 지켜보세요. x가 3을 할 때는 n에 3인 겁니다. gx분의 fx가 0이고요. x가 4를 넣어버리면 gx분의 fx가 얼마냐?
4는 2냐? 인덱스 5를 넣어보면 이렇게 힌트를 정리 빨리 해보시고 5는요? 3, 2, 6이네요. 이런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뭐 얘부터 해석하면 되네요. 분모 대입한 게 0이야. 분자 대입한 첫 번째 힌트 FE가 0이겠죠. 그죠? 무한소는 무한소니까 로피탈 대입해요. 로피탈 정리를 해서 리미트 x 이동할 때 G'X분의 F'X가 0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분모에 먼저 넣어봐야 돼. 분모에 넣었을 때, G'가 0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까는 0인 걸 알았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건데. 그러면 G'가 만약에 0이라면 F'도 0이 없겠죠. 무한소에 당연히 나왔을 것이고. 만약에 G'가 0이 아니었다면 F'는 0이었어야죠. 왜? 3분의 0은 0인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확실한 건 하나 있네. G'가 0이든 아니든 F'는 뭐다? 0이다. 이거 잡아내라고 준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논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알겠죠? 선생님,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고 분모가 0으로 안 갔으면 분자가 0이라는 얘기잖아. 답이 0이니까. 태양아, 얘는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 선생님, G3은요? 뭔지 모르지. 그러면 G3이 만약에 0이면 F3이 0이어야지. 근데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답이 나왔을 거 아니야. 혹은 G3이 0이 아니면 F3이 0이었겠지. 5분의 0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건 F3이 0이다. 이 두 문장을 해석하는 순간 fx를 구했네. 그죠? fx는 최고차항 계수 1이고요. 2를 넣어도 0되고 미분해서 1 넣어도 0되면 무슨 말이야? x-2의 제곱으로 남은 나머지가 없다는 소리야. 알겠죠? x-2의 제곱을 가지고 있다. 근데 3을 넣어도 0이다.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gx만 구하면 되네. 힌트 줄이 두 줄이나 남아있어. 근데 gx를 구하려면 gx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2를 넣으면 0됩니다. x-2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힌트는 두 개면 돼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 위에서는 힌트가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왜? 쓸데없는 말 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힌트 하나 줄 거란 말이지. 힌트 뽑아볼게요. x가 4로 갑니다. g4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f4가 0은 아니야 일단. f4가 0이 아니라는 건 대입한 게 답이라는 거야. 왜?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잖아. 알겠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g4분의 f4가 2라는 거야. 얘는 아니니까 대입하면 g4가 몇이나 나오겠죠. 힌트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5를 넣으면 g5는 뭔지 모르지만 f5가 0은 아니에요. fx는 C가 아니니까. 그럼 얘도 무한소는 무한소가 아니라는 얘기야. 대입한 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g5분의 f5가 6이다. 됐습니까? 혹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했니? 네. 답이 그 문제답이 아니에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기 싫지만 이렇게 다 확인해봐요. 여기 넣으면 F4가 얼마죠? F4가 4네요. 4네요. F5는 산소점이 9 곱하기 18. 그죠? 정리하면 저게 2G4가 산소가 이렇게 F4 4. G4가 2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풀면요 6G5가 F5니까 F5가 18이죠. G5는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산수하자. 대입하면 G4는 2 곱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얘가 2야라는 거죠. 4 더하기 2A 더하기가 1. 2A 더하기가 마이너스 3. 괜찮아. 지금 대입밖에 5 집어넣으면 3 곱하기 5 대입하면 25 더하기 5A 더하기 B가 3. 얘가 1이네. 넘기면 5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4. 여기 뺄게요. 빼면 3의 2는 여기 빼면 마이너스 10. A는 마이너스 7. B는 마이너스 7, 14, 그러면 11. 그죠? X 마이너스 2. 4되면 뭐라고 어디요? 저기 4 힘이 안 돼. G4. 땡큐. 마음 급했네요. 으아!
마이너스 15야? 마이너스 15. 다시 여기만 보면 돼. 9 마이너스 9 그죠? A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6 넘기면 마이너스 9 맞습니까? 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산수가 그지가 않네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너도 이렇게 나왔냐? 네. 오케이. 그러면 G7은 5 곱하기 49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9 10분의 19 19 5, 9, 49 그러네요. 숫자 크네요. 인정? 네, 알겠습니다. 이건 답이 없었나 보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네요. 네, 미안합니다. 네, 프리한 친구들은 네, 그렇습니다. 뭐, 이 프리 일단 잘 챙겨보시고, 알겠죠? 다음은 알겠습니다. 그냥 프리 줘고, 잘 푼 친구들은 네, 동안 쳐놓기. 넘어가시죠. 또 있습니까? 23번은 어려웠을 것 같고요. 23번은 어려운 얘기고, 선생님이 또 풀어줄게요. 여기 좀 볼만한 얘기라서 풀어드리고. 녹음합시다. 24번은 개별이지만 24번은 어려운 문제죠. 지금 보니까 이게 너는 풀기 어렵겠다라는 건 지금 푼 문제 사실은 뭐 우리가 교재에서 한번 만났고 저번 테스트 때 한번 만났기 때문에 아마 그 교재 공부와 테스트 복습을 한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서 답이 없음의 환경이 벌어질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빨리 복습해라. 요거를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어려운 게 23번과 24번 아니었을까 싶네요. 23번만 공부 좀 하죠. 23번입니다. 이건 추가로 볼만한 유형이라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기억 같은 경우는 기억을 보시면 기억 봐봐요. 기억부터 어렵겠다. 여러분 여기 그 필기장 있으면은 이거 체크 좀 해보시죠. 미분 가능 기억나요? 이거 토평가 선생님이 일부러 이제 이런 문제를 딱 건드려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분 가능이라는 요 말 기억나십니까? 네. 미분 가능 확인 어떻게 하죠? 3단계로 얘기했죠. 3단계로. 부드럽게 연결해요. 그건 개념이죠. 부드럽게 연결된 게 미분 가능한 건데 그럼 문제에서 우리한테 뭔가 식을 주고 야 미분 가능 확인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일단은 이게 또 그렇지. 어떤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1단계가 뭐였어요? 기본 유형 접근이 거의 공이다. 연습이야. 거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야 피자야 나이씨. 기본 유형이 대부분이라 했죠. 기본 유형이 뭔데? y는 함수가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을 거야. 보통. 그러나서 여기에 뭐 a보다 크면 때와 작을 때, 그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미분 가능을 확인하려면 그냥 대입하고 미분에서 대입하고 같으면 미분 가능이야. 그렇게 확인하는 문제가 거의 90%야. 알겠죠? 그리고 저게 안 되면 나중에 노트가 숙지가 잘 된 친구들 나랑 이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 조금만 걸려. 뭐라고요? 제가 엄마. 이걸 말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순도 좀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전달 잘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그쵸, 이게 아주 그래프야. 세 번째. 둘 다 아니야? 그럼 가끔 이 문제 나와. 알겠죠? 이거는 그쵸. 정의대로 확인하는 거야. 정석이에요, 정석. 정석이 뭔데? 1단계. 연속부터 확인하는 거야. 어떻게 확인해? 세 개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A 대입하고 A 풀 대입하고 A만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연속을 확인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식이 세 개를 대입해서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연속만 된다고 미분만은 아니잖아. 그죠? 미분 계수의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정의로 존재하는 줄 확인해야지. 선생님, 미분 계수의 정의가 뭔데? 원래 정석이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식계 플러스를 잡아주는 거고, 알겠죠? 미분 계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f'a를 구하는 공식이 정의가 리미트 x가 a로 할 때 x-a분의 fx-fx 직접 이 식을 확인해봐요. 알겠습니까? 연속이면서 이 식이 존재해 미분 가능한 소리야. 연속인데 이 식이 존재하지 않아 미분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선생님 이 식이 존재하지 않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a 뿔과 a마가 있으니까 a 뿔일 때의 어떤 결과와 a 마이너스일 때 결과가 다른 거야. 아마 뾰족한 함수가 됐죠. 혹은 얘를 했는데 부모는 0으로 하는 분자가 뭐 3인 거야. 그럼 무한대 내보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직접 식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봐봐요. 여기 기억을 보시면, 기억부터 문제 생깁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죠?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강의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이문제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h-f-h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래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분모는 0이고 분자는 0이기 때문에 무한선에 로피탈을 때릴 수 있겠네. 근데 잠깐만. 야, fx가 나 지금 f0 근처를 보는 건데 x가 0에서 fx가 미분 가능이야? 미분 불가능이잖아. 그럼 로피탈을 친다는 건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서 할 수 있는 진행이잖아요. 미분 가능하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로피탈을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알겠습니까? 이 망신감은 로피탈을 때려가지고 문제를 구했을 텐데 그럼 애매해졌을 겁니다. 왜? 그거 로피탈 한번 쳐보면 이게 리미트 h가 0을 할 때 1분의 f'(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플러스 바뀌어서 2f' 빵이 나왔을 건데 이거 어떻게 보이니? 거기 봐봐. 이상하지 않니? 여기서 문구가 되겠죠. 이거 기울기를 1을 봐야 되는 거 0을 봐야 되는 거야. 둘 다 보긴 해야 되는 건데 이걸로 얘기하면 안 되시죠. 왜? 미분이 불가능하면서 미분을 때려놓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풉니까? 이거는 정석대로 식으로 읽어야죠. 무슨 말이냐? 자, fx를 딱 봤을 때 이거 어려운 얘기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fx를 봤을 때 중간 범위야. x가 0에서 식이 달라요. 하나는 지금 식이 이렇고요. 하나는 이렇잖아요. 그죠? 두 개로 분리해. 나머지들은 식이 필요 없어. 왜? 난 0 근처만 올 거니까. 알겠죠? 어차피 fx를 전체로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난 0에서만 중요하기 때문에 자 0보다 왼쪽은 여기 직선이 있죠? 그 직선의 기울기가 1이고요. y 절편 1입니다.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입니다.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는은 아무 때나 붙여도 돼. 어차피 연속이야. 계속 1이야. 1 이하는 상수 함수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런 함수에서 얘가 존재하면서 그 값이 1인지 확인해봐 라는 질문이란 말이야. 이해했어? 그럼 내가 이거 풀려고 하는데 FH를 넣으려고 고민 딱 했는데 잠깐만 있어봐. FH가 지금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잠깐만. 얘가 0뿔과 0만을 다 가진 않는데 이게 0뿔이면 얘가 양수되고 이게 0만이 음수되는 거 아니야? 식이 바뀌잖아. 이거는 한 번에 풀 수가 없네요. 무극한, 좌극한 따로 가야 되겠네. 갑시다. 무극한부터. int h가 0뿔로 h가 0뿔로 갈게. h분의 f 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int h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h분의 fh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를 구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구해볼게요. 0풀로 가면 이 fh는 1죠. 1이잖아. int h 0 할 때 0풀로 갈 때 봐봐. h분의 얘는 1이에요. 1 마이너스. 됐습니까? 자, 이 마이너스 h는 h가 0풀로 가면 마이너스 0 막아내는 거니까 식을 위에로 써야지. 여기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h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h 플러스 됩니다. 이 밑에 h가 0풀로 갈 때 h분의 값이 지금 보면 1 날라가고요. h는 답이 1 나오네. 그죠? 우탄 1 나오네. 이해됐습니까? 자, 좌극한, 좌미분계수 같은 거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 할 때 어려운 얘기가 잘 들어. 복습해라고. h분의 fh는 이번에 음수니까 위에 써야지. 여기 h 넣어야지. h 플러스. 그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0만 원 얘가 0풀이잖아. 양수잖아. 마이너스 h 양수 되면요 1이네 1. 뭐야?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 할 때도 h는 신기하다. 1이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얘는 참이네. 이해겠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로피탈 안 나오는데 로피탈 쓰면 안 되는 문제라니까? 왜 x가 0에서 fx가 미분 불가능이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식을 네가 정리해서 식으로 탁 대응하는 정석적 접근을 가야죠. 알겠습니까? 이게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야. 미분에서 정의까지 요구하지 않았지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고요. 꼭 복습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어려운 문제예요. 애들 못 풀어. 잘 챙겨놔. 니은입니다. 자, 기억을 찾았습니다. 니은입니다. y는 이란 말을 붙이게 fx 곱하기 gx. 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냐 물었어. 대부분의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다 이 문제라니까. 거의 다라는 말 맞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나한테 얘를 물은 건요. 봐봐. fx랑 gx를 1
1 근처에서 식을 만든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x가 1일 때 보니까 아 얘도 골치 아프네. 이게 둘 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불연소 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오 이거 잘 맞네. 야 진짜 어려운 문제다. 이게 쉬운 문제가 되려면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이런 분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봐봐. fx가 만약에 x1이야. 이렇게 생기고 gx가 만약에 1이야. 연소함수였다면 이렇게 나왔으면 그래도 얘는 이제 어려운 문제지만 저거보다는 쉬워. 둘의 비교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봐봐. 이게 fx고 예를 들어서 이게 gx인데 나한테 y는 fx 곱하기 gx가 이런 환경에서 자주 만나게 할 거야. 얘가 x가 1에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해봐 라는 문제는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지만 뭐 대응은 빡세지 않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연속 상태였다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 여기 이해만 해봐. fx가 직선 두 개인데 fx가 왼쪽 fx였으면 f1x라고 잠깐 이름 드릴게요. f2x입니다. 여기 왼쪽을 g1x라고 하고요. g2x입니다. g2x. 식이 있을 거 아니야. 원이가 만들 수 있을 거야. 환경으로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어. 이런 상태 이런 문제는 뭐 조금 난이도는 있지만 그리 못 다루고 하는 게 아닌 게 식을 잘 세팅하면 돼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랑 얘를 곱하면 거 아니야? 그럼 f1x, g1x 곱한 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요? 얘랑 얘는 곱해야지. f2x1, g2x의 곱한식이 나오겠죠? 얘가 1에서 미분 가능한 정의는 어떻게 하면 돼? 대입돼. 미분에서 대입돼. 확인 끝나. 응. 이게 딱 그나마 난이도 조금 올린 일반적 버전인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 쌤이 제대로 여기서 킬러를 박을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림이죠. 이 불연소만 부셨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단순하게 식을 이렇게 퉁 합칠 수가 없어. 왜? 점 하나 따로 있잖아. 그럼 얘도 대응을 하려면 어차피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봐봐. fx는 이렇습니다. fx는 내가 식을 만들어 볼게요. fx는 1보다 작은 범위는 1이고요. x가 1일 때는 2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제가 함께 기울기 1이니까 x가 되겠다. y는 되겠다. 식은 뭐 여러분 천천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빨리 할게요. gx를 보면 gx는 1 근처에서 우리가 1 지점 확인하는 거예요. 1 근처에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직선 세우면 기울기 1이고 x 플러스 1. x가 1일 때는 또 얘는 1. x가 1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식은 내가 빨리 만든 거야. 천천히 만들 수 있을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부연속 상태의 함수에서 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하는 문제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3번으로 풀어야 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이런 식 정리 못하잖아. 그죠? 곱해서 식은 세팅할 수 있지만 점이 하나 틀려있단 말이야. 대응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어디 갔어? 그래프 못 그립니다. 적으러 가야 돼. 알겠죠? 근데 이런 건 가능해요. 둘을 곱한 식을 적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fx 곱하기 gx를 곱해버리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1이고요. x가 1일 때는 2고요. x가 1보다 클 때는 곱하면 x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더하기 3입니다. 그쵸? 이래서 오케이? 그럼 봐. 요 함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렇게만 풀어 나와야 돼. 미분 가능 확인하려면 얘처럼 접근 가능한데 첫 번째는 연속은 따로 확인해야 돼. 왜? 1 마이너스 여기 넣는 거잖아. 2. 1은 여기 있는 함수가 1 뿌리 여기 넣는 거잖아. 1을 넣어버리면 2 맞습니다. 연속입니다. 알겠죠? 미분 가능은 얘 둘만 미분해야 돼. 왜? 이건 하나의 점이니까. 알겠어요? 점은 미분한 당연히 없는데 점에서는 우리가 변화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해서 1 대입한 게 1로 같아도 미분 가능해요. 달라? 미분이 불가하겠죠. 이렇게 확인이 돼요. 요거 미분해서 대입한 1은 이 좌미분계수고 요거 대입해서 1 대입한 건 우미분계수니까 그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3번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전위까지 안 가도 식을 요리 정리해서 연속은 따로 관리하고 요 식을 가지고 미분해서 1을 대입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결국 여기서 전달할 만한 내용은 3번보다는
이런 식의 함수가 나와서 내가 미분 가능을 확인하려면 그래프로는 절대 불가능이다. 그래프로는 절대 불가능이니까 분명 1 근처 식이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식을 다 식으로 다 잡아가지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준 거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함수 전체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1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으니까 1보다 왼쪽 거울 식이 달랐을 거야.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면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얘도 해결되긴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여기까지만 풀이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잠깐 쉬었다가 요거 질문 나옵시다. 들어가시죠. 개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지 빨간 일어나라. 네. 8시. 그대로. 네, 왜 안 돼요? 앞에 있어가지고 몇 시에 끝나요? 자석 없어 그날. 밤이요. 네. 그날 쌤이 일 있어 아침을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네, 월요일 동영상입니다. 아침 8시가 완전 말도 안 돼요. 아무튼 네, 그날 8시에 그냥 원래대로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일찍 6시 안 됩니다. 8시 오셔서 수업만 듣고 진도 뒷부분만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휴관입니다. 알겠죠? 휴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밤이야 일어나라. 자, 오늘 나가야 될 진도는요. 우리가 도함수 활용해서 두 가지 정리했죠.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활용, 그 다음에 미분을 통한, 미분의 부호를 통한 그래프 그리기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활용이 원래 속도 파트에 대한 활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접근 쪽에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라 한 번에 정리하자라고 해서 선생님 교재는 제일 뒤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파트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속도 파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도 파트가 저 뒤에 저번에 풀이했던 넓이 이야기가 끝나고 104페이지부터 내용 많지 않습니까? 110페이지까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자, 오늘 이제 이 미분 쪽에 도함수의 활용은 3번 똑같은 적분 쪽에 활용 2번 적분은 그 활용 문제가 넓이 구하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번 속도 관련된 문제들인데 오늘 이 속도 관련된 문제들을 한 방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로 적기 좀 애매하니까 속도 관련된 쓸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학원 프린트를 들고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미분 쪽 끝부분에도 좀 들어있고요. 적분 쪽 끝부분은 좀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그걸 같이 봐도 되고 적분 쪽에만 봐도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여기 속도 관련 파트는 이게 아무래도 속도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리에서 배우는 그런 파트인데 사실 우리 그 수학에서는 당연히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리라고 표현할 것도 없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과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학적 이해가 필요하긴 해요.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알겠죠? 수학에서는 약간이 필요한데, 약간의 과학적인 이해,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상식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 정도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일단은 수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중학교 과학에서 배웠던 속도와 속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정리 좀 하고, 거기에 내용이 좀 잘 잡혀 있어야 수학이 쉬워져요. 그래서 그 얘기 좀 선생님이 먼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첫 번째는 이 속도와 속력의 차이부터. 이게 아마 물리를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쉬울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만 했었으면 다 구분이 될 텐데 혹시 속도와 속력의 차이 나십니까? 네. 일단 수학 얘기 아닙니다. 네. 과학이죠. 속도는 진정 천천히. 속도는 방향과 그렇죠. 그 크기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그 방향과 크기를 같이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알겠죠? 속력은요? 방향이 없어요. 크기가. 그렇죠. 크기 중요합니다. 크기하고 크기만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게 여기 어쨌든 물체 움직임을 다루는 건데 이 물체 움직임이 그냥 1차원적인 움직임이에요. 여기서 배우는 건. 2차원도 아닙니다. 1차원입니다. 1차원이 뭐냐면 수직선을 그어놓고 중학교 때 봤을 거야. 여기가 뭐 원점이야? 점 P가 여기 있거든? 얘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속도나 속력들이 있겠죠? 위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체를 내가 던져가지고 물체가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에 대한 뭐 속도와 속력, 위치에 대한 위치가 높이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파트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과 친구들이 미적분 2를 배우게 되면
거기는 이제 평면 위의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뭐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뭐 속도가 있고 속력이 있겠죠. 그럼요. 어디서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배우는. 이것도 뭐 어렵진 않아. 그런 걸 배우는 게 이제 이과이들을 배우는 거고, 우리는 공통 영역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나 상하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움직임을 이제 우리가 따지면서 속도나 속력이나 위치나 혹은 높이나 이런 걸 얘기할 건데, 거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같이 나타내는 데이터고요. 속력은 크기만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방향을 뭘로 나타내냐? 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좌우가 아니고 상하란 말이야. 알겠죠? 요거를 부호로 가요. 부호. 생각해봐. 속도가 플러스 2m/s. 그럼 당연히 좌우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야, 왼쪽으로 간다는 거야? 오른쪽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양의 방향입니다. 알겠죠? 그 왼쪽으로 2m/s면 마이너스 2m/s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속도고, 이런 거 속도. 부호가 붙어있는 방향을 같이 얘기하는 속도야. 우리는 복잡한 움직임 안 배우니까. 알겠죠? 그러면 아래로 움직이면요?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게 뭐였어, 속도가? 플러스 5죠.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면요? 마이너스 5.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지금 봐봐. 마이너스 2m/s로 움직이는 점P와 왼쪽으로 1초당 2m씩 간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점Q가 있습니다. 알겠죠? 점P와 점Q의 속력은 어떨까요?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왜? 속력은 빠르기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방향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빠르기가 절대값이 되는 거야. 얘도 빠르기 절대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은 모르겠고 빠르기는 2m/s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점P와 점Q는 속력은 같다. 속도는 다른 거죠. 알겠습니까? 그 차이부터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력은 여기 수학에서 배우는 속력은 단순한 게 그냥 속도의 크기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호만 내면 되느냐. 알겠습니까? 만약에 속력을 구하래 속도부터 구한 다음에 부호를 떼세요. 속력이죠. 알겠습니까? 빠르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속도의 개념을 잡고 있으니 설명을 하면 속도가 증가하면 더 빨라진다. 빨라진다는 표현 어떻게 참이야 어디시야? 한 표. 참이야 어디시야? 준영? 설명 잘했는데 참이 어디시야? 처음이요. 어디시죠? 아, 네, 알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봐봐. 속도는 부호를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5m/s에서 마이너스 3m/s로 갔으면 이 속도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증가했죠. 근데 빠르긴 어때요? 줄어들었죠. 그냥 이거는 속도가 증가한 거야. 그잖아. 왜 숫자가 이거 크잖아. 그죠?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빠르기는 줄어든 거죠. 왜? 속도는 부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수학적으로 좀 깐깐하게 얘기하면 알겠죠? 내 속도가 너의 속도보다 더 빨라. 이런 표현에서 잘못된 표현이지. 우리는 또 평면으로 움직이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여,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속도를 어떻게 비교해? 방향이 틀리잖아. 속력이라고 표현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물론 따지고 살진 않지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 빠르게 얘기는 속력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속력이 증가하면 더 빠른 거 맞죠? 얘의 속력은 5고 얘의 속력은 3이니까 감소합니다. 속력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르기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속력이죠. 알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 수학에서 뭘 배우는 거냐면 잠깐만요. 하나 챙겨가지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맨날 물어보거든요. 운동 방향은 뭘로 판단할 수 있다? 속도의 부호로 보는 겁니다. 이 수학에서 다루는 건 속력은 안 다뤄요. 속도를 다루는 거예요. 알겠죠? 속도를 다루는 거고 속력을 질문할 수 있죠. 속도를 구해서 절대값 씌워내는 거예요. 알겠죠? 빠르기만 체크해봐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다루는 거고 운동 방향을 체크하려면 속도의 부호를 보면 돼. 속도가 몇이든 간에 마이너스야 왼쪽으로 가는 소리죠. 뭐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야? 속도가 마이너스야 아래 떨어지고 있는 거죠. 속도가 플러스 위로 올라가는 거. 뭐 이런 식의 관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속도는 우리는 속도만 다룬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그 용어들을 공부할 거냐면 이런 거 공부하는 거야.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이 세 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데, 알겠죠? 오케이? 근데 이 위치는 말 그대로 물체가 서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알겠죠? 속도는 방금 얘기한 그 부호가 달린 그 움직이는 그 스피드, 그죠? 그런 것들이 같이 방향과 함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속도의 속도의 증가량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여러분들이 위치 그래프와 속도 그래프에 대한 그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알겠죠? 내가 그걸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아직 수학 얘기 아닙니다. 아직 우리 수학 우리 미분 했잖아. 미분에 대한 얘기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기본 상식부터 치고보고 그리고 이제 수학이랑 연결시키면 수학에서 배운 건 별로 없거든. 요 내용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쌤이 예를 들어서 위치를 보통 S라고 표현하고요. 속도를 보통 V가 표현하고요. 가속도를 A가 표현합니다. 보통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T축과 잘 봐봐. S축이 있어. S축, T축. 항상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는 시간을 기준으로 위치를 얘기하죠. 1초일 때 위치, 2초일 때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속도 그래프. 요 두 개 이해 중요해. 여기 됐습니다. 속도 그래프. 둘 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T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T와 S의 그래프, 보통 이거 ST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T에 대한 함수니까 VT라고 많이 씁니다. T에 대한 함수니까 알겠죠? 오케이? 이게 X고 이게 Y를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S는 위치인 거고 얘는 속도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3, 설명을 위해서 1, 3 이렇게 이야기해. 같은 높이 4, 2차 함수입니다. 얘도 똑같이 1, 꼼꼼하게 우리가 개념을 잘 살펴봅시다. 4, VT 그래프와 ST 그래프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봐봐. 여기 0,3에 점이 찍혀있죠? 0초일 때 위치가 3이라는 거야. 수직선에 3이 있다는 거죠. 위치가 있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럼 뭐 얘가 시간이 지나면 위치가 어떻게 돼? 작아지죠.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1,0을 지나잖아. 그죠? 이 그래프가. 그러면 1초일 때 위치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1초일 때 얘가 0을 서 있다는 소리인 거지. 아까 0초일 3에 있었는데 1초일 때 0으로 간 거야. 이랬으니까 이 움직임이 보여야 돼. 그러다가 얘가 봐봐. 요까지 얘기할게요. 여기 2라 치고요. 예시입니다. 2라 치고 마이너스 1. 얘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럼 봐봐. 2초일 때 어디까지 왔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었던 거지. 이해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3,0, 3초일 때 0으로 갔고요. 4초일 때 3으로 가서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고 봐봐. 선생님 물체가 자, 여기 이건 수직선이야. 점피가 움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파악이 돼야 돼. 알겠죠? 자, 위치 그래프입니다. 위치 그래프를 보고 야, 저거 보고 처음 위치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어디 출발했어? 3인점 출발입니다. 이해됩니까? 쌤 왜죠? 야, 0초일 때 위치가 3이잖아. 출발 위치 3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해 안 되면 꼭 질문하세요. 봐봐. 3에서 나 이거 그리는 거야. 처음에 왼쪽으로 갔어? 오른쪽으로 갔어? 어디? 왼쪽으로 갔죠. 왜? 위치가 작아지고 있잖아. 이해됐습니까? 볼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윤성 보고 있어. 준성 보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그럼 봐봐. 작아지고 있어. 0을 찍었을 때가 몇 초야? 1초야. 이래고 있어. 그림과 빨리 비교돼야 돼. 1,0을 지났잖아, 지금가. 그쵸? 0이야.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몇 초까지 왼쪽으로 가고 있어? 2초 때까지. 그때 어디서 있는데? 마이너스 1. 그죠? 여기서 방향을 틀었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가죠. 위치가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몇 초일 때 원점 지났어? 3초일 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쭉 가서 4초일 때 3을 지나고 계속 가니 이런 움직임이에요. 체가 됐습니까? 위치 그래프는 말 그대로 서 있는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보이십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오케이.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첫 번째 처음 위치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죠. 3이야 3. 맞아요? 두 번째 운동 방향 몇 번 바뀌었죠? 한 번. 몇 초일 때? 2초일 때. 알겠습니까? 이런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위치를 주면 얘가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슉 가는 거구나. 이해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속도 그래프로 가볼게요.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는 자, 처음 속도가 3이야.
그럼 처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 속도의 부호가 방향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1번 처음 위치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습니다. 왜? 처음 속도만 아는 거지. 얘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알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속도만 줄 때는요, 문제에서 얘기해 줍니다. 뭐 얘가 수직선 위에 점 1을 출발한 점 P가 혹은 0을 출발한 점 P가 출발지 알 수가 없죠. 알겠죠? 두 번째, 운동 방향은 어떤가요? 몇 번 바뀌었을까? 2번 바뀌었습니다. 몇 초 몇 초? 2초와 4초. T가 2일대와 4일. 왜?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움직임 측정해볼까? 봐봐. 자, 수익선 있습니다. 자, 봐봐요. 수익선 있어요. 출발 위치 모르겠어요. 여기 출발해 봅시다. 출발 위치. 출발 위치는 그래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을 치면 점 P가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속도야. 알겠죠? 오른쪽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죠. 쌤 왜죠? 야, 속도가 양수잖아. 그죠?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오른쪽이죠. 몇 초까지 오른쪽이에요? 1초일 때까지. 그죠? 1초의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쌤 얼마큼 한 겁니까? 저 그래프를 알 수가 없어. 알겠죠? 나중에 적분이 왜 튀어나오냐면 이 속도 그래프에서 요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넓이가 얘가 움직인 양입니다. 왜 그런지 이따 배우죠. 수학 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넓이만큼 얘가 오른쪽으로 쫙 가는 거야. 그러다 이제 1초, 1초. 1초의 방향을 틀었어. 이해됐습니까? 방향에서 몇 초까지 가는 거야? 몇 초까지? 3초까지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사실 이동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멀리 가는 조금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초, 여기가 1초일 것이고, 그 다음 3초까지, 여기 2사가 아니구나. 잘못 썼네요. 1, 3, 1초일 때 운동만 바뀌고 3초 바뀐 거야. 그죠? 그러면은 3초까지 딱 왼쪽 가다가, 그때, 얘는 마찬가지야. 왼쪽으로 간 넓이는, 왼쪽으로 간 거리는 여기에. B라고 하면.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빈 거야. 적분이랑 연동하면요. 이거 적분하면 음수 넓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수 넓이의 의미가 왼쪽으로 가는 이동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양수 넓이는 오른쪽 가는 이동 거리인 거죠.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나중에 접목이 되는 건데 B만큼 왼쪽 갔다가 3초에서 다시 방향을 틉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이해했습니까? 속도로는 봐봐. 이 넓이를 알면 얼만큼 갔는지도 알 수 있고, 알겠죠? 넓이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냥 몇 초까지 왼쪽, 몇 초까지 오른쪽, 몇 초까지 왼쪽 이거만 알 수 있는 거죠. 왜? 방향은 체크될 거니까.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일단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 두 그래프 가지고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알 수 있으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왜 이제 수학과 연동이 되는 거냐면 원래 그래요.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웠는데 미분이 순간 변화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미분이라는 순간 변화 배운 이유가 이게 저기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원래 수학이라는 과목이 과학이 발달되기 위해서 수학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뭘 증명을 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속도 때문에 미분이 튀어나오는데 옛날에 전쟁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미사일 쏠 거 아니에요. 그죠? 미사일 쏠 때 정확한 궤적을 내가 정확히 계산하려면 이 그 미사일 여기서 가격값 해가지고 어떤 힘을 던졌을 때 뭔가 이 바람과 뭐 많겠지만 어쨌든 그 궤적을 다 그렸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속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순간순간 속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1초의 평균 속도, 0.5초의 평균 속도, 0.005초의 평균 속도 이게 그 시간을 잘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주 작은 순간을 다 잡아내야 정확한 궤적이 나올 것이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뻥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라가다 보니까 그 자르는 단계가 무한소까지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속도에 대한 그 개념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왜 미분 속도에 튀어나오냐면 여러분 혹시 그 이것도 이제 과학을 배우는 팀입니다. 속도 구하는 공식 알아요? 우리 공부한 친구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속도 공식. 물리에서 배웠어요. 네, 속도 어떻게 보세요? 위치와 시간으로 속도가 할 수 있는데. 거속시야. 그건 속력이고. 여러분 초딩 때 배웠던 거속시는 속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물리적인 속도를 배운 게 아니지. 위치랑 거속시. 위치랑 시간으로 구할 수 있는 건데. 배운 거 없습니까? 속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분. 과학에서 요거 이름이 뭐냐면 요게 변화량이잖아.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거든. 아직 수학 아니야. 위치의 변화량이거든. 요거를 물리 배운 친구도 뭐라 배웠어? 변위라고 배우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도 구하는 공식이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이거 생각해봐. 자,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그죠? 오케이? 이건 지금 시간의 변화량이 만약에 뭐 2초, 3초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평균이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냐면 평균 변화를 배운 거 기억나요? 어떻게 구하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평균 변화를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평균 변화를 왜 치고 들어왔냐? 평균 속도 때문에 이거 만든 거야. 여기가 시작이라고.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걸 먼저 배워서 얘를 이해하는 상황인 건데 아니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평균 속도가 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변화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공부를 같이 먹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건 평균이 아니야. 왜? 순간순간 속도가 필요하다. 시간을 더 얇게 잘라야 더 정확하게 이 사이를 보낼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극한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델타 t를 무한수로 보내면 평균이 아니라 무슨 속도를 구할 수 있겠어?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겠어.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순간순간 속도 나오겠지. 그럼 얘의 힘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맞출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 뭐가 필요하다? 델타 x를 무한수로 보는 이 개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순간 속도 잡아오죠. 이게 곧 순간 변화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도함수식 아닌가 이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위치의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구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공부를 한번 했던 친구들은요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위치의 함수를 뭐하면? 미분하면 속도의 함수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위치식을 미분하면 왜 속도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똑같은 공식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이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말이죠? 순간 속도를 구하는 걸 우리가 이제 미분 보함수라고 이름을 정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 위치의 함수를 미분하는 게 왜 속도입니까? 라고 하면요 위치의 속도를 구하는 그 공식 혹은 방식과 그 우리가 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왜 순간 속도를 잡아내기 위해서 미분을 만들어낸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이론으로 적용해 온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죠. 왜요? 공식이 똑같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속도의 식을 뭐 하면 얘가 나옵니까?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선생님 왜죠? 가속도는 이래요.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이래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야. 공식이 똑같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위치 함수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경험상 가속도가 뭔지를 모르는 친구도 있어서 그래서 가속도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리면 가속도는 공식으로 이렇게 쓰죠. 뭐 어떤 물체가 가속도가 2m/s 제곱이다. 또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어떤 의미야 이게? 2m/s 11초당 늘어 얼마죠? 속도의 증가량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속도로 가는 물체가 전기가 있다 치면 뭐 처음 속도가 0이었어. 가속도가 2m/s 제곱이래. 그럼 얘가 1초가 지나면 속도 어떻게 돼요? 속도 어떻게 되는 거야? 2m/s가 되는 거죠. 1초가 지나면. 2초가 지나면요? 속도 얼마 됐어? 4m/s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냥 가속도는 너무 파고들진 않는데 가속도는 뭐냐면 속도가 증가되는 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이해겠습니까? 가속도는 요만큼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겠어요? 그래서 이 과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조만큼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알겠죠? 이 속도와 속력이 어떤 차이인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위치와 속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지. 알겠죠? 위치 그림이 이래, 물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구나. 속도가 이래, 물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얼만큼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정적분을 끌고 오면 이 각각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얼만큼 간지도 알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죠? 거기에 이제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이런 관계에 모인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뭐지? 적분 또 정확히 얘기하면
부정적분이죠. 그럼 당연히 가속도의식을 뭐하면 부정적분하면 속도의식 나오겠죠. 이건 왜겠어? 아, 얘 미분 안 나온다면서. 미분 거꾸로 얘잖아. 그러면 속도의식을 뭐하면 부정적분하면 위치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수학에서 필요한 건 이 두 줄이에요.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만 체크하면 돼. 두 번째, 위치 함수 비교하면 속도. 속도 비교하면 가속도. 알겠죠? 수학 문제 두 줄만 암기해도 됩니다. 알겠죠? 대신 거기에 플러스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쪽 문제 답이 편해지는 거예요. 자, 일단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오늘 요중도에 대한 얘기로 먼저 문제 시작할 건데 봐봐요. 650번입니다. 650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650번이에요. 이거 속도를 푸네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입니다. 바로 체크해볼까? 야,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꿨어? 650번. 물을 게 운동 방향 바뀌었거든. 두 번 바뀌었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운동 방향이 넘어갈게요. 그때 이 문제 풀어봅시다. 자, 속도 그래프 오른쪽 왔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하고 나왔습니다. 1번 A일 때 가속도는 음의 값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A가 여기죠. 그죠? 이거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A일 때 가속도가 음수냐 양수냐 물었어야겠죠? 요 1번 질문은 수학으로 대응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속도를 뭐한 게 가속도야? 미분한 거. 속도를 푸지.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를 챙기려면 접선의 기울기 보면 되죠. 미분한 거니까. A일 때 요 자식의 접선의 기울기는요. 여러분 직선에서의 접선은 그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 맞죠? 1번은 3이다. 알겠습니까? 1번 정도는 수학으로 대응하는 편합니다. 알겠죠? 이 수학 과학을 잘 이용해야 돼. 2번 D부터 E 사이의 속도는 증가한다. D부터 E 사이 D가 여기 있잖아. D가 속도 증가하는 게 맞죠? 차입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속도 올라오고 있잖아. 위로. 그렇지? 얘는 그냥 그래프를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선생님 문제를 만들어볼게요. 여기가 B인데 B부터 D까지는 속도가 증가한다. 참여하지. B부터 D까지 속도가 증가한다. 참여하지. 참이죠. 증가죠. 속도 증가했잖아.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속도 증가하고 있잖아. 증가하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B부터 D까지 속력이 증가한다. 거짓이죠. 알겠죠? 속력이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절대값을 올려버려 그냥. 왜? 속도의 절대값 속력이야. 다 꺾고 올려버리면 돼. 알겠죠? 올려버리면 이제 감소할 거 아니야. 속력은 감소하는 거죠. 속도는 증가하지만 이 차이는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끝까지 마시고. 자, 3번입니다. B부터 E까지 가속도는 일정하다. B부터 E까지. B부터 E까지 가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건데 속도의 가속도는요. 이거 수학으로 보는 게 나아. 가속도는 여러분 개념이 어려울 거니까 어떻게 봐야 돼? 여기 있는 점들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냐 이 말이잖아. 얘는 다 접선의 기울기죠. 일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참이고요. 그 다음 4번 T가 F일 때요. F일 때는 시간이 F일 때는 점 P는 정지에 있다. 참여하죠. 아니죠. 그죠? 속도가 있잖아. 몇이 있을까요? 3이라 치면 달리고 있는 중이죠. 만약에 이게 위치 그래프는 정지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 속도 장난치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네, 속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T가 F잖아요. F 시간의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지하는 게 아니라 달리고 있는 중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0부터 I까지는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참이죠. 아까 체크했죠.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위치 그래프 한번 볼까요? 위치 그래프는 여기 652번으로 봅시다. 652번입니다. 자, 652번에 실제로 이런 그래프 해석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나옵니다. 여기 아까 쌤 얘기한 과학에서의 그래프를 볼 수 있으면 훨씬 쉬운 거예요. XT. 이게 봐봐 위치 그래프인데 S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요. X축이란 소리야 이게. 수직선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S를 쓰는 게 물리에서 맞지만 수학에서는 이렇게 X라고 많이 씁니다. 이 축이 X축이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볼게요. 원점을 출발하여 라는 건
x0가 0. 근데 이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여기 0,0 지나니까 원점 출발이에요. 그죠? 뭐 굳이 중복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점피의 시각 t에서 위치 xt는 다음 그림과 같다. 오른쪽 그림 나와 있죠. 그때 봅시다. 다음 주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을 하고 나왔어요. 기억 0부터 b까지의 점피의 속도는 a일 때가 최대다라고 나왔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a일 때 위치가 최대죠. 속도는 최대가 아닙니다. 자, 속도는 여기서 속도를 보려면 속도가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여기서 속도 파악하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돼. 접선의 기울기 양수였다가 0 되고 음수 되죠. 알겠습니까? 당연히 최대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틀렸고요. 위치가 최대겠죠. 니은 잠깐만요. 이거 위치죠? 위치 xt. 얘 운동 방향 몇 번 바꿨죠? 두 번. 몇 초 몇 초? A랑 C에서 바뀐 거야. 알겠습니까? 운동 방향은 올라가다 내려왔잖아. 그죠? 위치가 됩니다. 볼게요. 니은 T는 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참여하시죠? 거짓이죠. 그렇죠? B가 아니라 A에서 바꾸고요. C에서 바꿨죠. 그죠? 이게 만약 속도 그래프였다면 B랑 D였겠지. 그거 정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디귿입니다. T가 C일 때 점 P의 속도는 0이다. 어때요?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봐야지. 동함수 값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 값일 거기 때문에 동함수 0일 것 같습니다. 디귿 참이고요. 그 다음 리을 0부터 D까지 해서 T는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참여 것이다. C일 때 가장 멀리 있다. 참여 것이. 참이죠. 요거 물체 움직임 좀 체크해볼까? 여기 움직인 거야? 알겠네. 원점 출발이죠. 처음에 어디로 왔어? 오른쪽으로. A쪽까지. 여기 2를 찍고 돌아갑니다. 여기 지날 때가 B쪽. 그죠?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3을 찍고 C쪽. 다시 돌아서 여기가 D쪽. 이걸 쫙 간 거죠. 이해됐습니까? C일 때가 제일 멀죠. 원점에서. 이해됐습니까? 네,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냐라는 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파악이 되면 이제 뒤에 그림이 없는 문제는 완전 쉬워요. 이제 없는 문제 가볼게요. 105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이 없는 이런 문제로 가볼게요. 선생님은 655번 가볼게요. 자, 그림만 잘 이해하면 이 수학적 표현의 문제들은 오히려 쉽습니다. 조금만 해보면 요 얘기만. 알겠죠? 가볼게요. 자, 655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는 수직선 위에 원점 출발입니다. 점피가 이렇게. 뭐 이런 거 선생님 설명 때문에 하는 거지만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문제 보시죠. 위치가 xt 라고 많이 쓰니까 t 적어주세요. 위치가 t 3승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t입니다. 얘일 때, 자, 밑줄 하나 칠게요. 점피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밑줄 치세요.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동그라미 빵 치세요. 순간 동그라미 빵. 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위치, 속도, 가속도는요 항상 시간으로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럼 적으세요. 그 시간이라고 적으세요. 순간 밑에 적으세요. 시간. 얘가 뭐라 했냐면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는 건요 이때 시간을 구하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t 값을 구하는 얘기야. 모든 데이터는요 시간으로 얘기합니다. 왜냐면 봐봐, 위치 그래프도 시간을 따라 위치 그래프인 거예요. 속도도 시간을 따라 속도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시간으로 기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할 게 뭐냐면 항상 시간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봐봐. 얘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그 말은 그때 시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원점을 지난다가 뭐야? 위치 얘기야, 속도 얘기야? 위치 얘기잖아. 위치가 뭐가 된다? 위치가 원점을 지난다. 0인 t값부터 구하는 얘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뒤에 얘기는 나중에 보시고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될 때라는 건요 다 시간을 잡으라는 얘기야. 알겠죠? 시간부터 잡으면 문제는 결국 뚫려요. 오케이? 모든 건 시간으로 얘기한 거 알겠죠? 그럼 봐봐. 원점을 지나는 순간 시간부터 잡아요. 원점이라는 것이 위치가 연되는 거니까 요 3차 방정식을 풀면 인수로 내려갈게요. t, t-의 제곱합니다. t가 0일 때와
t가 2일 때 원점을 지나나 보네. 그죠? 그러면 출발 후니까 그죠? 뭐하는 얘기야? 2초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원점을 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t가 2일 때의 소리인 거야. 여기서요. t가 2일 때 뭐 구하라고요? 속도 구해라 이 소리죠. 얘 미분에서 뭐 대입해라? 2 대입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개념 문제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뭐 예를 들면 셀프 A 단계 이런 거 있잖아. RPM 교과서 확인하기 이런 문제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 위치가 얘인데 3초일 때 속도 구하고 뭐 3초일 때 가속도를 구해라. 그건 완전 개념 문제죠. 실전에 만날 일이 없네. 미분에서 3 대입하고 또 한 번 미분에서 3 대입해라고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 실전 문제는 그렇게 안 주겠지. 너무 쉽잖아. 그냥 항상 중간에 이런 멘트를 걸어놓는 거야. 얘가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t값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시간만 있으면 다 구해지는 거니까. 알겠죠? 모든 건 시간을 먼저 구하라고 메시지 던질 겁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한 번 더 해볼게요. 와, 이거 너무 쉽고. 657번입니다. 657번입니다. 들어오세요. 자, 657입니다. 문제를 넘어볼게요. 이게 문제집이다 보니까 문제를 선이렇게 만들어. 왜냐면 657 보시면 원점을 출발하여 라는 말을 원래 쓰면 안 되죠. 그죠? 보면 알 수 있잖아. 괜찮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간 t에서의 위치가 위치야 xt가 2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8t입니다. 이거 뭐 식 보자마자 원점을 출발하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x 제곱가 0이잖아. 준영아 듣고 있니? 응, 그죠? 원점 출발인 거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 게 중복인 거지 힌트가. 어쨌든 간에 자 속도가 4인 순간 스톱 뭐 구하라는 얘기야? 시간. 여기 딱 바뀌어야 돼. 속도 문제는 무조건 시간이야. 알겠죠? 그럼 문제를 쓰면 나와. 속도가 4인 순간. 아, 뭐 구하라고? t값 구하라고. 위치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 시간을 구하라고. 알겠죠? 그러면 속도가 필요할 거 아니야. 이거 속도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위치식이니까 속도 구하려면 미분해야죠. vt는 미분하면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이네. 그죠? 얘가 얼마가 되는? 4가 되는 순간이죠. 이것도 풀어야지. 넘기겠습니다.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가 0이고요. 6을 약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0이고요.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이 0입니다.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없죠? 2초 얘기하는 거네. 이게 핵심이라고. 알겠죠? 나는 뭐 하라는 거야? 2초일 때 가속도를 구하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속도니까. 더 치우고. 속도니까. 다시 미분해서 2대입해라. 끝.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중간에 뭘 걸긴 걸 거 아니야. 얘네들. 그죠? 그건 다 시간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건 시간입니다. 시간 잡으면서 해야겠죠? 그러면 문제는 슉 풀립니다. 나머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666으로 하시죠. 666. 잘 나오네요. 666 보시죠. 안 보시고 중중중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대한 위치가 다음과 같다. 위치가 두 점입니다. 그죠? P와 점 P와 점 Q 둘 다 수직선이 움직이고요. XPT가 T는 쌤이 쉽게 함수처럼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고요. XQT는요. T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때 가시죠. 얘는 뭐 출발 위치가 얘는 1출발, 그죠? 얘는 뭐 마이너스 12출발인데 좀 떨어져 있네 이렇게 위치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뭐냐면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 t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대 방향?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은 뭐 봐야 알 수 있지? 그렇죠. 속도의 뭐? 부호. 수학적 질문은 저 두 줄이면 끝난다니까. 알겠죠? 아, 속도의 부호가 서로 다른 시간을 구해라. 알겠습니까? 속도를 구합시다. 속도가 어떻게 돼? VPT는 2분 2T 마이너스 4. VQT는 2분 2T 마이너스 8 되겠죠. 그죠? 자, 둘의 부호가 뭐하다? 부호가 다른 T의 범위 구하는 거 맞죠? 두 식의 부호가 다르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렇죠. 곱해보면서 이렇게 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둘의 곱해보수다. 곱할 거면 인수분해합시다. 네, T-2고요. 얘는 2에 T-3입니다. 둘의 부호 다른 건요. 둘을 곱하면 돼. 4에 T-2, T-4가
음수인 범위를 구해라 해서 알겠습니까? t는 2와 4 사이다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류의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봐봐. 자, VPT가 문제 바로 나왔어. VPT가 예를 들어서 T-1이고요. 예를 들어서 VQ2가 T가 T-해볼까? T-2에 T-3이면 4. 운동 방향이 다른 시간을 구해라 잡았어. 어떻게 해야 돼? 둘의 곱이 뭐가 되면 돼? 음수인 거 잡아라는 얘기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4차 분식인데 풀어낼 수 있겠어요? 못 풀어요? 수 있죠. 응? 풀 수 있죠. 그죠? 어떻게 풀면 돼? 이걸 그냥 그리던가. 여러분 어차피 얘가 양수 아니에요? 약분 가능하죠? 약분해버리면 2차 분식은 풀면 될 거겠죠? 선생님 그림을 줄게요. 얘가 그림을 그리면 요 4차 그릴게요. 0을 지나고 2를 챙기고 4를 지날 겁니다. 최우수 양수죠.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0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는 0과 4 사이가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해할 때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남 만든 문제라서 뭐 건드리진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3, 4차 부두식 나와도 그래프를 밀어 그냥 알겠죠?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동함수에서 많이 배워봤기 때문에 그냥 풀어내면 됩니다. 알겠죠? 따로 보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풀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숙제는 650번부터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671번 여기 안 되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준 파트가 미분에 속해 있는 딱 속도 문제입니다. 이게 속도에서는 미분 쪽에서는 별게 다를 게 없고 요 관계와 운동 방향 체크는 다르게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울 적분적 속도가 양이 별로 없어. 속도가 양이 별로 없어 원래. 적분적 속도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요거에 대한 이해야. 요 기억나? 속도 그래프를 줘야 적분 얘기를 할 되는 건데 왜 위치를 적분하게 할 게 없으니까. 그럼 속도 그래프에서 각각의 넓이가 뭐 이동 거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 넓이가 오른쪽으로 갔냐, 음수 넓이 왼쪽으로 갔냐, 이게 이제 적분적인 속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